글쎄요,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이나 했는데 밤사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네 번째 대유행이 오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황에서 연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동량이라든지 사람 간의 만남이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1, 2주 정도만 조금 더 저희가 좀 사회적 거리 단계를 지켰으면 어땠을까. 네, 장현철 평론가님, 일단 잠잠해졌으니까 거리두기 완화, 지금 자영업자들의 성난 목소리도 달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오늘도 600명대를 넘었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거리두기 재편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를 가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거리두기 완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 같은 또 다른 4차 유행 조짐을 보고 이 거리두기 완화가 돼서 국민들의 인식이 해이해진 것 때문 아니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개월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자영업자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책임을 국민이나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소 소폭의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정부에서 당초 밝혔던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제대로 노인들부터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OECD 37개국 중에 접종 스타트하는 순위가 37등으로 꼴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백신 접종과 확보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국민 탓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시키지 않고 충분히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정부와 방역당국 먼저 지금 반성을 해야 되고요. 통렬한 반성과 책임 이후에 국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고통의 끈을 졸라매자는 요청을 아주 낮은 자세로 하는 게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더더욱 백신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질병관리청이 일단 올해 1분기에는 65살 이상, 65살 이상의 고령층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었죠. 정우경 청장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백신을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올수록 빠르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 접종은 우리는 언제 하게 되는 건지, 이게 계속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지는 건 아닌지, 이 걱정일 겁니다. 이제는 정부의 발표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우리가 7,500만 회 이상의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발표됐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65세 이상 특히 요양병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접종하기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연기가 됐죠. 사실은 요양병원들도 모든 환자의 가족들한테까지 접종을 해도 되겠냐는 조사까지 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맞겠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올해의 접종 계획이 다 흐트러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집단 면역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약속됐던 지금 우리 정 총리가 얘기하는 700만 회 화이자 백신 350만 명분, 이런 것이 진짜 예정대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조치 위주로 정부가 발표를 해주고, 상황이 변화되면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지 신뢰도 얻고 국민들의 동참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백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이 정부 당국의 오락가락 발언들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저희가 화면에 모아봤는데요. 남영희 부대변인. 일본 백신 접종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일본과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백신 수급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오락가락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더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연일 오락가락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백신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한 다음에 3월 이후에 접종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스타트가 2, 3일 늦어져서 OECD 중 꼴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어느 나라든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끝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찌됐든 질병관리청, 식약청의 그 진행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한 오히려 예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1월쯤에는 지금 출발은 늦지만 전 국민 70%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것에는 별로 차질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우려 수준으로 올라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예. 설날 막 고향 가고 여행 가고 하더니 난 집콕하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라는 목소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양스태 대법원장 때는 입 닫고 침묵하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리 분기탱천 난리냐라는 지적을 하신 분도 있고요. 역량도 자질도 안 되는 인맥 인사로 하루도 조행할 날이 없구나. 검찰 인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보겠습니다. 절 싫으면 죽이 나가야지 저리 나가라. 신현수석님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라는 강도 높은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의견을 듣기만 했듯이 신현수 수석의 의견도 듣기만 한 거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조병규 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조병규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 경찰의 수사도 의뢰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집단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랜만에 외교안보 소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